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프랭크 리프먼, 데니얼 클라로 지음, 안진이 옮김, 더 퀘스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50 이후 어쩐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몸과 정신에 찾아온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 것들부터 간단한 변화, 음식의 질과 영양, 운동과 휴식, 최적의 정보, 생활 방식, 내면의 건강 등 면역 회복력에서 근력, 활력, 수면, 마음 건강까지 내 몸에 좋은 것을 더 많이 하여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화 증상을 피해가는 방법, 적정 체중 도달하기, 튼튼하고 민첩하게 생활하기, 숙면을 취하고 삶을 더 즐기기 등 이제부터 나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겼는데요. 중년부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원칙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30년 넘게 뉴욕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사로 일하면서 40대나 50대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환자들, 또한 체중이 부쩍 늘고 피로를 느끼고 이런저런 통증에 시달리고 전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이들은 점점 자주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만 하면 감염되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환자들은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라고 가정하고 저자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자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몸이 부어 있고 늘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증상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증상들은 조치를 취하라는 신호입니다. 당장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병에 취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느낌은 자신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생활하라고 경고하는 알람 소리일 수 있습니다. 건강과 면역력을 저절로 키워주는 마법의 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면역 체계와 신체의 모든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방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신체의 자기 보호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 수칙을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소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입니다. 45세 정도가 되면 우리 몸은 예전만큼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할 뿐이어서 연료가 적게 필요합니다. 음식을 적게 소비하면 몸 안의 기관들의 부담이 덜 갑니다. 소식을 하면 몸이 처리할 일이 줄어들고 버려야 할 폐기물도 적어집니다. 몸의 일거리가 줄어들면 남은 에너지를 신체 전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빵이나 파스타, 밥과 같은 흰색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적을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면 탄수화물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령층의 당뇨 발병률이 높은 것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몸 안에 들어오면
당으로 바뀝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 위험을 낮추려면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음식을 줄이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당뇨병은 자가 면역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물론 음식은 복잡하기도 합니다. 사실 배가 고프다는 느낌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 애정, 운동, 신선한 공기, 잠, 아니면 그냥 물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식이란 자신의 몸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습관적인 행동,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배가 고픈 것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달려가는 것 등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가 80% 정도 찰 때까지만 먹는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공복을 채우는 것과 바지 단추를 풀어야겠다고 느낄 만큼 배부르게 먹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 하나만 지켜도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더 잘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날 그날의 피로를 회복하는 양질의 수면이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됩니다. 잠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금세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체 리듬이 자연의 주기에 맞춰집니다. 낮에는 활기 있고 해가 지면 활력이 떨어지다가 밤에는 잠이 옵니다. 아침 시간에는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 명상은 밤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낮 시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이 듭니다. 꿈을 꾸는 시간인 렘 수면 시간과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모두 충분해야 합니다. 비렘 수면이라 불리는 깊은 잠을 잘 때는 두뇌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몸 안에서 회복이 진행되고 뇌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 단백질과 기타 독성 물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잠을 푹 자지 못해 비렘 수면이 부족하면 글림프 시스템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노폐물이 뇌 안에 쌓여 흐릿하고 몽롱한 기분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수면을 취할 때 몸 상태가 최적이 됩니다. 9시간입니다. 텔레비전과 소셜미디어, 끝없는 업무 이메일에 수면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당장 그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날마다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정형화된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운동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종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롭습니다. 특히 헬스클럽에서 1시간을 보내지만 낮에는 책상에 앉아 있고 밤에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물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좋지만 건강하게 나이 들기의 진정한 비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활력과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순환을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여주며 면역 회복력을 키워 만성질환 발병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운동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보다는
운동의 빈도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90세에 얼마나 잘 걸을 수 있느냐는 지금 몸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분 동안 경사가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늘려서 하루 30분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시작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루 내내 움직일 기회를 찾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조금 일찍 지하철을 타고 일찍 내려 사무실까지 걸어가거나 버스에서 한두 정류장 앞에 내려 집까지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거나 언덕을 내려가는 운동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점심시간을 신체 활동 시간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힘이 많이 드는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꾸준히 실행 가능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중요한 관계를 정성껏 가꾸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려는 노력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전환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일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라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딱 맞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 그냥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볼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씨앗을 심고 무엇이 자라는지 지켜보자는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신을 차리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찰하고 발견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나중에 고독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서로를 사랑하는 튼튼한 관계를 구축해 놓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삶의 전환기가 닥치더라도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 장치가 군데군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건강하게 사는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블루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공동체를 직접 만들고 잘 가꿔야 합니다.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초대를 흔쾌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나이가 들려면 스스로 하는 근막 이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통증을 유발하는 것은 근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팽팽하게 당겨진 근막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막은 근육을 감싸고 있는 비닐랩과 비슷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런데 스트레칭을 한다고 해서
팽팽해진 근막이 이완되지는 않습니다. 근막을 느슨하게 만들려면 지압 마사지를 받거나 원통형 폼 롤러를 이용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근막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근육과 관절에 통증이 생길 뿐 아니라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자세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스스로도 나이 든 느낌을 받습니다. 해결책은 폼 롤러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근막을 이완하는 것입니다. 근막 이완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깨, 가슴의 근막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우리의 생활이 개선됩니다. 근막이 이완되면 근육이 더 잘 움직이므로 각종 부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막 이완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수리공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근막 이완을 많이 할수록 몸이 가뿐해집니다. 마그네슘을 챙겨 먹는 것도 좋습니다. 미네랄의 일종인 마그네슘은 중년 이후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300가지가 넘는 효소의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혈압을 낮추고 뇌와 심장의 기능 수행을 돕고 긴장을 완화하고 밤에 잠이 잘 오도록 해줍니다. 장수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수면은 황금과 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호박씨, 검은콩, 자연산, 태평양 가자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 해도 사람들의 80%는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마그네슘 보충제에는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으면 좋고 반드시 음식과 함께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이 들어도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아름답고 건강하고 활력 있고 행복하고 섹시하고 민첩하고 튼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우리도 몸에 익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신체의 기능과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계속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이 책, 50 이후 건강을 결정하는 7가지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아름답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